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자, 배치 프로세스와 흐름 장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배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 하게 될 텐데, 자, 그를 위해서 좀 사례 위주의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아까 이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주터사의 사례를 보면요. 일주일에 작업자들이 35시간을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700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주일에 700개를 생산해야 된다는 우리의 타겟 처리 능력 때문에 타겟 사이클 타임은 아마 개당 3분 정도를 만족시키면 될 것이다. 이런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매 3분마다 제품이 하나씩만 생산이 되면 일주일에 700개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매 3분마다 하나씩을 끊임없이 계속 생산해내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생산 과정은 사실은 생산 관리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꿈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생산 공정이 그를 방해하는 이렇게 부드러운 매 3분마다 하나씩 생산되는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자, 프로세스가 자주 끊기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어느 제품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셋업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기계 장비를 좀 셋업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셋업이 끝나면 어떤 제품을 만들다가 또 셋업 타임을 보내고 다른 종류의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셋업 타임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 셋업 타임 동안에는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아주 3분마다 하나씩 생산해내는 부드러운 생산 과정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처리 시간의 변동성 같은 거죠. 어떤 때는 뭐 시간이 좀 짧게 걸리고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변동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3분마다 하나씩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슨 기계 장치가 아닌 경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품질 수준의 변동성. 우리가 만든 제품이 모두 품질 수준에서 다 우수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제품은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3분마다 하나씩 만들어낸 그 제품이 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연속적인 생산 과정이 조금 끊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준비 시간, 즉 셋업이라는 이런 단계, 이런 절차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셋업이라는 과정이, 즉 준비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생산 지표, 성과 지표들, 즉 재고, 흐름 시간, 흐름률,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그 킥 스쿠터, 주터라는 킥 스쿠터의 생산 과정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자, 이 킥 스쿠터를 만드는 데는요, 어떤 기계 장치가 하나 필요한데 이 기계 장치를 우리가 밀링 머신이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밀링 머신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어느 한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는요, 저 킥 스쿠터에서 두 개의 파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핸들 지지대, 스틸 서포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둥 같은 것, 이것을 스틸 서포트라고 부른다고 하죠. 핸들 지지대. 또 다른 하나는 바퀴살, 립이라고 부르는 여기 약간 휘어진 부분, 이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즉, 저 밀링 머신이라는 한 대의 기계 장비를 가지고 어떨 때는 핸들 지지대를 만들다가 또 어떨 때는 바퀴살을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교대해 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할 때, 즉 만들고자, 그러니까 제조하고자 하는 그 부품의 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우리는 저 밀링 머신의 기계 장치를 조금 조정해야 됩니다. 그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셋업 타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준비 시간, 셋업 타임이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핸들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 장비를 조정한다? 그때 60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60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핸들 지지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킥 스쿠터 한 대를 만들기 위한 핸들 지지대를
제조하는데 1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셋업 타임을 보내고 킥 스쿠터를 10대 만든다. 그러면 10개의 핸들 지지대를 만드니까 10분이 소요되는 거죠. 100대를 만든다? 100분이 소요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핸들 지지대만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다가 어느 순간 저 핸들 지지대와 바퀴살 밑에 있는 부분을 두 개를 만들어서 같이 탁 조립해서요. 핸들 지지대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바퀴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밀링 머신을 또 조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셋업 타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분의 시간이 다시 든다고 합시다. 이 60분의 셋업 타임을 보내고 나면요. 이제 핸들 바퀴살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바퀴살 하나를 만드는데 0.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품 킥 스쿠터 하나를 만드는 데는 저 바퀴살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오른쪽 왼쪽. 그래서 딱 겹쳐서 지금 저 모양이 된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0.5분이 하나에 0.5분 걸리니까 두 개에는 1분. 킥 스쿠터 한 대를 만드는데 바퀴살이 두 개가 필요하다면 한 대를 만들기 위한 바퀴살은 1분. 두 대를 만들기 위한 바퀴살 그 네 개는 총 2분 이렇게 드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밀링 머신이 매 킥 스쿠터 하나당 한 개의 핸들 지지대와 두 개의 바퀴살을 제조하는데 필요해서 쓰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셋업 타임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준비 시간인데요. 실질적인 생산 활동 없이 생산을 준비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셋업 타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요. 과연 이 밀링 머신이라는 단계의 처리 능력은 얼마일까요? 즉, 캐파시티가 얼마일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배치는 제가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과점에 가서 빵을 굽는다고 치죠. 제과점이 빵을 구울 때 오븐을 켜겠죠. 즉 셋업 타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븐을 예열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분의 시간을 보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만드는데요. 예열된 오븐에 우리가 하나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그 판, 트레이에다가 반죽 하나를 짜서 올려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느냐. 오븐을 예열하고요. 빵을 굽는 그 트레이에다가 빵의 반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반죽을 이렇게 짜 놓는다고 하죠. 그래 놓고 오븐에 들어가서 구워져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열된 오븐이 생산해내는 제품은 한꺼번에 총 9개의 빵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레이에 또 9개의 반죽이 있으니까 9개 이런 식으로 빵이 나오는 거죠. 준비 시간 보내고 9개의 빵이 나오고 또 준비 시간 보내고 9개의 빵이 나오고. 예를 들면요. 즉 이때 이 9개의 반죽이 놓여진 하나의 트레이, 이것을 우리가 배치라고 합니다. 이때 한 배치에 놓여진 빵의 반죽의 개수, 이게 배치 사이즈라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9가 되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배치라는 것은 이런 개념인데요. 방금 우리 같은 킥 스쿠터의 예를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지금 그림에 12개의 배치인 경우, 60개의 배치인 경우, 즉 배치 사이즈를 말합니다. 배치 사이즈가 12, 배치 사이즈가 60, 배치 사이즈가 120 그림을 다르게 나타냈는데요. 자, 이 그림의 뜻이 중요하겠죠. 자, 하얀색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핸들 지지대 생산의 시간, 즉 한 박스는 12개의 핸들 지지대에 해당한다. 즉 이 하얀 박스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12대의 킥 스쿠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핸들 지지대, 즉 12개의 핸들 지지대가 되겠네요. 즉 그 핸들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밀링 머신에서 일종의 셋업 시간을 보내겠죠. 자, 바퀴살에서 핸들 지지대로 생산 변경 시 소요되는 생산 준비 시간. 즉 핸들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준비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12대의 킥 스쿠터를 만들기 위한 핸들 지지대를 만듭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12로 했다는 얘기는 12대의 킥 스쿠터를 만들기 위한 핸들 지지대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퀴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셋업 타임을 다시 보냅니다. 핸들 지지대에서 바퀴살로 생산 변경 시 소요되는 시간, 셋업 타임을 또 보내죠. 그런 다음에
12대의 킥 스쿠터를 만들기 위한 바퀴살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 조그만 파란색 박스가요. 바퀴살 생산 시간, 즉 한 박스는 24개의 바퀴살에 해당된다. 24개의 바퀴살에 해당되니까 12대의 킥 스쿠터를 만들겠네요. 12대의 킥 스쿠터를 만드는데 24개의 바퀴살이 필요하고 하나의 바퀴살은 아까 0.5분이 걸린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박스는 12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개의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12일 때는 준비 시간, 바퀴살 12대, 준비 시간 죄송합니다. 준비 시간, 핸들 지지대 12개, 준비 시간, 킥 스쿠터 12대를 만들기 위한 바퀴살 24개, 또 준비 시간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생산 주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배치 사이즈가 12일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배치 사이즈가 60일인 경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핸들 지지대를 위한 셋업 타임을 보내고요. 12개의 킥 스쿠터를 위한 핸들 지지대. 그 다음 12개의 킥 스쿠터를 위한 핸들 지지대. 12개, 12개, 12개. 5 곱하기 12 하니까 60개의 킥 스쿠터를 만들기 위한 핸들 지지대. 이제 다시 바퀴살로 제조 품목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0대의 킥 스쿠터를 만들기 위한 바퀴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똑같은 생산 주기가 반복되고요. 배치 사이즈가 120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요. 300개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 뒤에 생산 준비 시간과 바퀴살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일 때 다음 테이블 한번 보시죠. 배치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이 밀링 머신의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되나 한번 따져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배치 하나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치 사이즈가 12일 때 일단은 준비 시간을 보내야겠네요. 즉 60분의 준비 시간. 그래서 제가 셋업 타임 for steel support라고 했는데 핸들 지지대 스틸 서포트를 만들기 위한 셋업 타임 60분을 보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틸 서포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치 사이즈가 10이었기 때문에 12대의 핸들 지지대가 필요하고 하나의 핸들 지지대를 만드는데 1분 걸리니까 총 12분. 그런 다음에 바퀴살을 만들기 위한 셋업 타임을 다시 보냅니다. 셋업 타임 for ribs. 립을 만들기 위해서 셋업 타임을 60분 보내고요. 그 다음에 12대의 핸들 지지대를 킥 스쿠터를 위한 립 바퀴살을 보내는데 12분의 시간을 쓰겠죠. 그럼 총 이제 하나의 작업 주기가 끝났어요. 배치 사이즈 12, 배치 사이즈 12인 하나의 배치가 종료가 된 거죠. 그럼 총 시간을 얼마 들었나요? 다 합치면 되니까 총 144분. 144분의 작업을 하고 킥 스쿠터 몇 대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12대를 만들 준비가 된 거죠. 자, 처리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량의 양, 즉 플로우 유닛의 양이죠. 시간을 얼마 보냈다고요? 144분. 몇 대의 킥 스쿠터를 만들어요? 12분. 즉 12 나누기 144 하니까 처리 능력은요. 0.0833 유닛 퍼 미니트 이렇게 되겠네. 똑같은 원리의 계산을 배치 사이즈를 증가시켜가면서 계산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60일 때는 처리 능력이 0.25, 120일 때는 0.33, 300일 때는 0.41. 아하, 일단 경험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배치 사이즈를 늘리니까 처리 능력이 증가하네요. 맞습니까? 경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계산 결과는 하나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즉 배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캐피탈 B가 지금 배치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자, 예를 들어서 12의 배치 사이즈면 B가 12가 되는 거죠. S는 그 배치를 처리하기 위한 총 셋업 시간. 지금 총 셋업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스틸 서포트를 만들기 위한 60분과 립을 만들기 위한 60분. 그러니까 120분이 이 S에 들어가겠죠. 다음 프로세싱 타임, 즉 작업 시간인데요. 프로세싱 타임은 지금 하나의 킥 스쿠터를 만드는데 하나의 핸들 지지대와
두 개의 립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핸들 지지대 하나 만드는 데는 1분. 립 하나 만드는데 0.5분인데 두 개의 립이 필요하니까 합해서 1분. 자, 통합 2분이 필요한 거죠. 즉 작업 시간은 2분. 자, 그래서 이 처리 능력,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12일 때는 12 나누기 60분 곱하기 2, 즉 120분 더하기 12 곱하기 2분 이렇게 됐겠네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나머지도 다 그런 순서를 따르겠죠. 자, 그러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이 저런 수식을 따르는데요. 배치 크기가 증가하면 이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수학식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배치 크기가 증가한다. 즉 캐피탈 B라고 표시된 게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리 능력이. 분자도 커지고 분모도 커져요. 그런데 분모에 있는 B 곱하기 P라는 곳은 B가 커지면서 커지는데 더하기 S, 셋업 타임은 영향을 받지 않죠? 즉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이 분수에 미치는 이 캐피탈 S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즉 B가 커지면 커질수록 S는 무시해도 되고요. 나중에 B와 B 약분되고 나면 처리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B가 아주 커지게 되면 처리 능력은 1 나누기 P만 아마 남게 되겠죠. 자, 결론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배치 크기가 증가할수록 셋업 시간이 즉 이 S가 배치 내에서 보다 많은 제품들로 분할되어서 사용되겠죠. 이 S가. 그래서 그 영향력이 상쇄됨으로 인해서 처리 능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요.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은 커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자, 이것의 S의 영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B 약분되니까 1 나누기 P만큼 아마 처리 능력이 올라갈 수 있겠죠. 즉 1 나누기 작업 시간만큼. 그림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배치 크기가 이렇게 증가할 때 처리 능력은 배치 크기가 증가하면 처음에는 증가하는데 배치 크기가 아주 커지면 그 증가의 속도가 점점 더디어지면서 아무리 배치 크기가 커져도 1 나누기 P보다 더 커지지는 않는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크기가 무한대일 때 이제 우리가 달성 가능한 처리 능력은 1 나누기 P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배치 크기와 처리 능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짝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속된 공정에서 자, 앞에 있는 밀링 머신이 배치 프로세스예요. 배치로 운영되는 프로세스고 배치 프로세스로 운영되어서 그 나온 결과물이 여기 모였다가 이후에 조립 공정이라는 2단계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셋업 타임으로 따져봤더니 밀링 머신은 배치 프로세스니까 아까 우리 봤던 그 예에서 셋업 타임은 60분 두 번을 해야 되니까 120분. 작업 시간은 분당 2분. 핸들 지지대 1분, 립은 0.5분인데 두 개가 필요하니까 또 1분, 합하면 2분. 작업 시간이 한 대의 킥스쿠터를 만들기 위해서 2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립 공정은요. 배치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만들어진 핸들 지지대와 립을 즉 핸들 지지대 하나, 립 두 개를 모아다가 조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셋업 타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즉 셋업 타임 0. 작업 시간은요. 그냥 한 대당 3분씩 걸린다라고 지금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12로 했다. 배치 사이즈 12로 했을 때 처리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밀링 머신의 처리 능력은 배치 사이즈가 결정되면 바로 계산이 돼요. 찾았고요. 조립 공정은 배치 프로세스가 아닌데 지금 작업 시간을 보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한 거죠. 한 대당 3분 걸리니까 1분에 몇 대 처리할 수 있을까요? 3분의 1 유닛 처리할 수 있으니까 0.333 유닛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 즉 배치 사이즈가 12일 때는 앞 프로세스와 뒷 프로세스가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0.33이고 이 친구는 0.08. 누가 병목 공정이죠? 앞에 있는 친구가 병목 공정이에요. 즉 이 친구가 아무리 빨리 작업을 한다고 한들 밀링 머신에서 잡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병목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300까지 늘렸어요.
300까지 배치 사이즈를 늘렸을 때 밀링 머신의 처리 능력은 앞에서 봤던 그 공식에 의해서 쉽게 계산이 됩니다. 뒷부분은 어떤가요? 배치 프로세스가 아니니까 배치 사이즈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누가 병목 공정이에요? 이 친구는 0.33, 이 친구는 0.41. 아하, 뒷부분이 이제 병목 공정이 되겠네요. 아무리 빨리 이 친구가 작업을 해도 뒤 공정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프로세스를 원해요. 즉, 이 두 개의 처리 능력이 같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스무드한 연결이 일어나도록 하는 배치 사이즈는 뭐로 하면 좋을까요? 배치 사이즈를 잘 적절하게 잘 정하게 되면요. 밀링 머신에서 혹은 조립 공정에서 생겨나는 유효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효 시간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지금 배치 프로세스와 재고와의 관계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배치 프로세스가 존재하면 어떤 유효 시간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즉, 배치 프로세스와 그 선후 공정 간의 어떤 생산 처리 능력의 불일치에 의해서 어떤 단계에서 유효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효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셋업 시간에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말 셋업 타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유효 시간, 이것들 다 함께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재고와의 관계는요, 배치 크기가 증가할수록 재고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요,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자동차를 생산할 때 나타나는 재고의 모습인데요. 먼저 오른쪽 그림은요,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 왼쪽은 배치 크기가 클 때. 색깔이 진한 이 회색 박스는요, 세단이라는 스타일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고, 하얀색은 스테이션 wä건, 또 다른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세단을 만들 때 볼까요?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 즉 3칸 정도의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들고 있는 동안에는 세단의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죠. 하고 있다가 지금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니까 세단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세단의 재고는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후속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팔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단을 스테이션 wä건 하얀색을 만들 때는 또다시 점선으로 표시된 재고량이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고 이런 식의 반복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세단을 만들다가 스탑하고 스테이션 wä건을 만들 때 비로소 이제 세단의 재고가 줄어듭니다. 지금 재고라는 것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인데요.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고의 양을 말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평균 재고량을 말한다면 이러한 삼각형 형태에서 중간이 평균 재고량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세단의 재고량과 왼쪽에 있는 세단의 재고량은 어떤 것이 더 큰가요? 왼쪽이 더 크죠? 그 이유는 배치 사이즈가 커서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재고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사실이 되겠죠. 자, 배치 크기에 따라서 과연 유효 시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배치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들과 앞뒤 선후 관계에 놓여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치 프로세스에서 유효 시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배치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공정에서 유효 시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차이는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배치 크기가 80개인 부품 세트로 아까 우리 그 킥 스쿠터를 만드는 과정 배치 프로세스가 구성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처음에 바퀴살을 만드는 그 셋업 타임을 60분 보내고 80개의 부품 세트니까 바퀴살을 80개의 킥 스쿠터를 만들기 위해서 80분 보내고 그 다음에 스틸 서포트 즉 핸들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셋업 타임 보내고 핸들 지지대 80대를 위해서 만들겠죠. 그 후속 단계가 만약에 조립 공정이면 밀링 머신은 이 하나의 배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총 280분, 즉 60 더하기 80 더하기 60 더하기 80, 즉 280분을 필요로 했지만
그 후속 단계 조립 공정은요. 아까 개당 3분 만에 조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 배치 80개 분량이 들어오니까 몇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240분만 있으면 이 80개 크기만큼의 이 배치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즉 240분만 필요한 겁니다. 즉 그 작업 속도에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조립 공정에서 아마 유유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40분 정도 쉬고 그 다음 배치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즉 배치 사이즈가 앞부분에서 작으니까 뒷부분에서 지금 유유 시간을 가졌네요. 이번에는 배치 사이즈를 한 200개로 늘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60분 셋업 타임, 200분 작업하고 또 60분 셋업 타임 보내고 또 다른 부품 200분. 그러면 하나의 배치가 끝나겠죠. 조립 공정은 어떤가요? 200개 곱하기 개당 3분 걸리니까 600분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는 배치 프로세스에서 어쩔 수 없이 유유 시간이 발생하게 되겠죠. 조립 공정이 지금 병목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그 200개의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재고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바퀴살을 먼저 생산합니다. 바퀴살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요 박스가 바퀴살을 생산하는 시간이고 요 박스는 셋업 타임을 보내네요. 보내고 핸들 지지대를 만들다가 또 셋업 타임을 보내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바퀴살을 생산하면 좋은데 지금 그 다음 후공정에서 작업이 있기 때문에 유유 시간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돼요. 즉 배치 프로세스와 그 다음 조립 공정의 처리 능력의 불일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지금 유유 시간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이 유유 시간을 없애고자 한다면 후속 조립 공정에서 더 빠른 속도로 일을 해야 된다. 즉 그 얘기는 이 재고가 떨어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이런 유효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지금 본 것은요.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효 시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다양한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의 배치 사이즈를 만약에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직 최적의 배치 사이즈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요. 배치 사이즈를 120개로 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60분, 120분, 60분, 120분. 자, 한 배치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120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밀링 공정에서 120 곱하기 3분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어느 쪽도 유유 시간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주 스무드한 프로세스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스무드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방금 보셨던 이 120개라는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밀링 머신으로 배치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인데요. 조립 공정의 처리 능력이 유닛당 3분, 다시 말하면 1분에 3분의 1 유닛을 생산하니까 배치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도 여기에 딱 맞춰준다면 아마 아주 스무드한 어느 쪽에서도 유유 시간을 가지지 않는 스무드한 생산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밀링 머신의 타겟 처리 능력을 똑같이 한번 해주자는 거예요. 1분에 3분의 1 유닛. 그 얘기는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그림에서 처리 능력을 3분의 1 유닛, 즉 0.333이 되도록 하는 배치 프로세스를 찾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밀링 머신이 더 낮은 처리 능력을 보유하면 밀링 머신이 병목이 되고 그 반대면 조립 공정이 병목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타겟 처리 능력 0.333, 즉 3분의 1 유닛 per 미닛을 달성하는 배치 사이즈를 찾는 문제예요.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capacity, 처리 능력을 계산하는 수학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B만 한쪽으로 남기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바꿨다 칩시다. 똑같은 수학식이에요. 똑같은 등식인데요. B만 하나로 묶었을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밀링 머신의 예제 같은 경우에 조립 공정의 캐파시티가 1분에 3분의 1 유닛이었으니까 타겟 캐파시티를 3분의 1 유닛.
셋업 타임 120분. 1 빼기 타겟 캐파시티 3분의 1 유닛. 3분의 1 유닛 퍼 미닛이죠. 프로세싱 타임 2분. 이렇게 하니까 배치 사이즈 120개로 하면 최적이 될 것이다. 스무드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치 크기와 관련해서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고려사항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배치 크기를 증가하니까 재고가 증가한다는 걸 봤어요. 재고는 증가하면 좋지 않다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첫 번째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배치 크기가 증가하면 재고가 증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다음 배치 크기를 감소하니까 또 처리 능력이 또 감소해요. 처리 능력은 우리가 또 키웠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배치 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가시키면 증가시켜도 문제가 생기고요. 재고가 늘어나고 배치 사이즈를 낮춰도 문제가 생겨요. 처리 능력이 감소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어떤 경영 시사점은요. 병목 지점에서의 처리 능력은 아마 그 프로세스에 가장 아주 크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즉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 배치 프로세스가 병목이냐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면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병목 지점에서는 처리 능력은 비병목에서 왜 우리가 처리 능력에 신경을 써야 되죠? 병목 지점에서의 처리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 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얘기고, 비병목 지점에서는 처리 능력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자,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셋업이, 그 배치 프로세스의 셋업이 병목 지점에서 발생한다면, 병목 지점에서는 캐파시티를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치 크기를 늘려라. 그렇게 되면 처리 능력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흐름률이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셋업이 비병목 지점, 병목 지점이 아니라면 어떻게? 배치 크기를 감소시켜라. 그러면 재고가 줄어들고, 재고가 줄어들면 또 리를 줄 로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흐름 시간도 줄어들고, 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배치 크기와 관련된 경영 시사점이었습니다. 재고와 처리 능력이라는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배치 사이즈를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를 고민한다면, 그 배치 프로세스가 과연 병목 지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겠죠. 자,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면요. 자, 배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업 타임의 존재, 그리고 배치 크기와 처리 능력과의 관계. 배치 크기가 증가되면 처리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1 나누기 P만큼, 그죠? 처리 시간 1 나누기 P라는 처리 시간만큼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배치 크기와 재고와의 관계. 배치 크기가 증가하면 무조건 재고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적의 배치 크기를 찾는 얘기도 했고요. 과연 이제 병목 지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배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배치 사이즈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